slideshow. Okay, today we will study the K-nearest neighbors. And some of these slides and the images comes from lecture note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Stanford University and Yale University, etc. Such as Tao Lee's the lecture note a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Alexei Afros's lecture note. And he was at the professor at the Carnegie Mellon University, but now he's been moved to Berkeley, UC Berkeley. And also, there was I found a 5-minute lecture by Charles Curtin at Brazil. And these are the, I looked over this and I made my own lecture notes with those in addition of extra informations. 자, 머신러닝.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빅데이터, Mathematics for 빅데이터를 하고, 이제 이번 학기에 주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를 했는데, 이 머신러닝이 결국은 뭐냐면, 그 데이터로부터 이게 뭔가를 알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또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골인데, 이 베이직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을 직접 다 구체적으로 짜기보다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쉬운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relatively easy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심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은 게 자율주행이 지금 큰 이슈인데, 이걸 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뭐 가다가 뭐 얼만큼 가서 신호등이 나오면 쓰고 아니면 멈추고, 그 다음 가다가 또 몇 분 가면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고, 그 다음 좌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짜갖고서는 상황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간 러프하게 사람들이 운전하는 걸 이렇게 봐가면서 스무스하게 빨리 가면 같이 빨리 가고, 이렇게 저 주위의 반응이 이제 약간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스톱하는 것 같으면, 속도를 줄이는 것 같으면 같이 줄이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는 이제 그런 접근인 것이죠. 그래서 why 그러면 왜 머신러닝을 하냐면, 이게 보통 훨씬 더 싸고 또 빠르고, 그리고 더 오히려 더 정확화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 상황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약간 이제 쉽게 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줘가지고 대충 이쪽에 가까우면 그 사람이 슬프다, 이쪽에 가까우면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게 해서 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물건을 사고 팔게끔 이렇게 서로 끌어들이고 고객 관리하고 하는 데는 이런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진짜 딱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하니까 러프하게 우리한테 페이버러블한 사람, 우리한테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거나 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엊그저께 지금 이제 알파고가 작년에 이제 이세돌과의 게임에서 이제 4대1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또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커제하고 3회 게임을 했는데, 그 당시 커제는 작년에 볼 때는 이세돌은 못 이겨도 자기는 이길 거라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이번에 3패를 하고서는 이제 엊그저께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그러고서는 뻗었다고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머신러닝은 지금 인공지능은 훨씬 더 지금 발전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알파고가 이번 게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한대요. 바둑은 다시 두지 않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세돌이 작년에 한 번 이긴 게 이게 64전 게임 중에서 1승한 유일한 이제 그 휴먼이 이제 이세돌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는 이 여기서 개발된 그런 그 알고리즘들이라든지 경험을 활용해서 이 질병 문제라든지 또 에너지 컨섬션을 줄이는 거라든지 또는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그랬고, 실제로 작년부터 벌써 1년 전부터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부분에서는 이미 성과를 봤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을 이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텐데, 어쨌든 그 상황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공부했고, 여기서는 이게 디그리 1 서포트 벡터 머신이 바로 이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딱 구분하는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거였고, 이제 그 클래시파이 라인이 이제 디시전 바운드리라고 불릴 수도 있고,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널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던 것이죠. 헐슨 하이퍼스페이스를 생각하고 그리고 커널을 생각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활용도가 높은 것은 이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서 무료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연구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거기에 관한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이 주소에서 지금만 봐도 수십 개가 나열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빅데이터,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냐, 그걸 다루어서 이제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데 필요한 수학들이 이제 이게 그 매스맥스 빅데이터 콘텐츠고, 여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소개했고, 그리고 이것들을 작년에 커버했고, 그걸 하려면 캘큘러스나 리니어 엘지브라나 스태티스틱스나 또 미분방 정식이나 그래프 시열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련된 그 자료들을 강의도 했고, 또 웹사이트도 만들고 코드도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도록 했죠. 여러분들이 이걸 학기 초에들 다 연습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행렬 분해라든지 또는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든지 하는 강의들은 녹화를 해줬고, 또 렉처 노트들도 있고, 또 그래프와 매트릭스, 또 라프라시안 매트릭스와 빅데이터, 또 머신러닝을 위한 빅데이터, 또 데이터 마이닝의 인트로덕션,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또 스태티스티컬 러닝, 클러스터 어널리시스까지를 이제 지난 학기에 커버를 했고,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행렬 대각화, 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또 트렁케이티드 싱귤라리티 컴포지션, 그리고 인듀스드 노름, 그 다음에 행렬 분해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한양대학교 WCU 에너지공학과에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그 인공지능이 활용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테크놀로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학회에서 이제 그 심층 토론들이 있었고, 그때 발표한 내용들도 공유했고, 그 다음에 박군이 의료 영상 프로젝트 이제 프로포저를 소개한 내용, 또 그러고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와 토폴로지의 관계에 대한 강연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좀 진행되는 것을 이제 계속 서로 발표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강연을 했죠. 실제로 이제 이게 큰 그림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박사과정 퀄리파잉 이그제미네이션에서 다루는 그런 오브젝트들이에요. 미국의 그 명문 대학들에서. 이 보면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슈퍼바이즈 러닝,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이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X를 집어넣으면 Y가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Y값, X가 있어도 Y값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떤 환자, 나이가 몇이고 성별이 어떻고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있을까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Y값을 모르고 그러고선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x, y 값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y가 컨티뉴어스 할 때는 이제 리그레션이고, y가 카테고리칼 할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에서 이제 클러스터 애널리시스 쓰는 거죠. 그렇게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디멘전 리덕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리그레션에서는 뭐 PCA라든지 스플라인이라든지 또 라쏘라든지 뭐 리니어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요쪽 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LDA라든지 뭐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애널리시스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제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저기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분류표를 찾았는데, 머신러닝에서 이제 언스퍼바이즈 클러스터링과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여기서 이제 유클리디안 노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커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커널을 이용하는 경우를 구분을 했고, 우리가 지금 대개 공부했으니까 오늘 아마 이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까지 하면은 그러면 남는 게 아마 이 K-민 클러스터링만 남을 거예요. K-민. 이건 비교적 훨씬 쉬운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남은 요거까지 커버해 주면 아마 수학적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커버가 되는 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배워온 게 이제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의 백그라운드라든지 통계라든지 또는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또 그래프 시어라든지 그런 통계에 보태서 이제 레이턴트 세멘틱 어널리시스, 이제 이게 이제 검색 쪽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고, SVD, PCA, SVM까지는 커버를 했고, 그리고 이제 KNN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KNN은 K Nearest Neighbors는 바로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는 관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바로 우리가 그 리니어 엘지브라 테크닉들 널리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흥미 있을 거예요. 자, K Nearest Neighborhood Text Categorization Method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의료 영상을 인식하는 거든지 뭐 다른 뭐 바둑을 하는 거든지 뭐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둑을 두는 것도 그렇고 그 전체 그림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수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이니까 그거의 기본적인 이제 시작이 텍스트 캐테고라이제이션인데, 이 텍스트 캐테고라이제이션은 텍스트 더큐먼트를 그룹핑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넘버 오브 스태티스티컬 클래시피케이션과 머신러닝 테크닉들이 바로 이제 이 텍스트 캐테고라이제이션에 이제 응용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리그레션 모델, 베이지안, 또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뉴럴 네트워크, 또 서포트 벡터 머신들이 사용되는데, 이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주로 통계 스태티스티컬 러닝이라는 과목에서 통계과에서 주로 가리키는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와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까 그럽니다. 질문 있습니까? Any questions? 오케이, then.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 이 베로노이의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실제로 우리들 동양에도 백엔니시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오래붙은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도대체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 두 점 사이에 디스턴스가 같은 데들을 이 선을 쭉 그어보면, 그러면 만나는 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점, 그러니까 여기 이 점과 이 점에서 어디가 가까우냐 하다 보면, 거리를 이제 구하다 보면 여기하고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은, 요 점 같으면 요게 요 세 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이 되는 거고, 요 점 같으면 요 세 점에서의 그 디스턴스가 같은 점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어서 만들면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K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테스팅할 그런 그 오브젝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다 이 X라는 점을 임의로 우리가 줬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네이버가 뭔가 요 하나를 찾으면, 이거보다는 이게 가까우니까 여기 하나 구하면 끝나는 것이죠.
to nearest neighbor는 여기서부터 가까운 두 개를 찾는 거니까 여기 가까운 두 개 찾으면 여기까지 찾으면 요거는 더 머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되겠죠. 3 nearest neighbor 하면 요 X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를 찾는 거. 요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세 개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요게 이제 K nearest neighbor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턴스가 필요하죠. 디스턴스, 그러니까 매트릭이 필요하죠. 측량할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이제 노름을, 벡터 사이에, 벡터 노름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이직 아이디어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그 동물들의 그룹이, 거기서 그룹이, 걸음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소리 내는 게 어떤지, 그 두 개의 카테고리만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갖고 판단해서 이게, 올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어느 게 올이냐,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우리에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이제 올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소리를, 이제, 그러니까, walk like, 이제, 어떻게 걸음걸이가 어떻다는 거를 이제 비교해서, 원래 우리 덕의, 걸음걸이와 어떤 게 덕과 비슷하게 걷는지 해서 그 디스턴스를 구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리를 내는 거를 해서, 이 덕이 내는 소리와 여기에 있는 그 트레이닝 그 데이터들이 내는 소리들 사이에 디스턴스가 어떤 게 더 가까운가 해서 이 중에서 소리 걷는 것도 오리에 가깝고, 그리고 소리 내는 것도 오리에 가까운 것이 오리다고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K nearest classifier의 기본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질의 그 인공지능 연구센터의 그 교수가 이 강연이 4분 50초도 굉장히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Hello, my name is Thales Enkorting and I will present very briefly how the KNN algorithm works. KNN means K nearest neighbors. It's a very simple algorithm and given n training vectors, suppose we have all these 한 4분 동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보면은 그냥 K 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 클래시파이어의 개념이 뭐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고, 그거는 그냥 간단한 설명이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좀 더 소개해 주려고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nearest neighbors의 룰은 뭐냐? Non-parametric classification이 있을 때 consider two class problem where each sample consists of two measurements. 그래서 for a given query Q에 대해서 assign the class of the nearest neighbor를 찾아보자. 그리고 compute the K nearest neighbor and assign the class by majority vote.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여러 가지 다른 오브젝트가 막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스타라는 그런 오브젝트 X를 놓는다면, 여기서 one nearest neighbor를 찾는 문제는 이 중에 여기서 요쯤에다가 놓은 건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거 하나를 찾고, 또 여기서 three nearest neighbor를 찾는 문제는 이것 중에서 가장 근사한 세 개를 찾으면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렇게 찾기 위해서 요 메저먼트가 필요하고, 요 메저먼트는 이제 그럼 어떻게 정의해서 비교하느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이거 데이터들과의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건 컴퓨터가 금방 해주니까, 계산한 다음에 서로 비교해서 그게 작은 거로 딱 해서 결정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어느 쪽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룹에 있는 사람인지 살지 않을 그룹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이제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이쪽 그룹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홍보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홍보를 해도 안 될 사람이다. 이걸 이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일 때는 이 가까운 게 이 블루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럼 블루 쪽 성향인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데, 아까 소리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3 nearest neighbor 했을 때는 이 빨간색에 더 가까우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빨간색에 더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고, 3 nearest neighbor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이 그 K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어디에 사용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까 이게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여러 교수들이 같이 연구한 그런 내용 중에서 이거 뭐냐, 이 숫자 인식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결과를 보면 요 픽셀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면 K nearest neighbors 또 그러고 이것을 매트릭을 유클리디안으로 사용했을 때, 이건 탄젠트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 이건 쉐이프 컨셉트 매칭을 했을 때, 뭐 등등 이렇게 보면 다른 SVM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뭐 테크닉들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서 보면은 이 KNN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US 포스탈 오피스에서도 이제 이런 디지털 리코그니션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이 KNN으로 사용해서 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같은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그 박스 안에 손으로 글자를 써주면 보통 별로 에러 없이 인식해서 자동 분류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줄여줬고 사람 손도 굉장히 줄여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텍스트 리코그니션이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바로 그런 KNN이 활용된다는 예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K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을 보면은 이게 왜 장점이 있냐? 그러면 이게 트레이닝 메소드에서 이 트레이닝 example들을 세이브해주고 prediction time에서 여기서 find the K training example를 찾아서 내가 close to test some example에 가까운 K training example들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redict the most frequent class among those YIs. 그러니까 가장 그게 어느 그룹에 이제 속하는 건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걸 테스팅해보기 위해서 코드들은 이미 개발돼서 공유돼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준 그 SVM 그 홈워크 그 안에도 코드들은 다 있었죠. KNN 코드도 다 확인해봤죠. 문제하고 또 풀이까지. 여기 이런 주소에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누메리컬 이그젬플들이 있고 데이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럼 언제 이 K nearest neighbor 테크닉을 사용하냐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장점이 뭐냐면 이 트레이닝 하는 게 그냥 서로 그 점들과 비교해서 디스턴스만 구하면 되니까 엄청 빠르죠. 그리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뭐 금방 디스턴스 구하는 건 아주 쉬운 문제니까. 그리고 또 있는 정보를 갖고 그냥 비교하니까 인포메이션을 잊어버릴 것도 없고. 그렇죠. 물론 이게 그냥 수많은 데이터들과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디멘전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속도가 급격히 늦어질 수 있죠. 뒤에 하는 게 조금일 때는 금방 끝나는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계산도 그에 따라서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잘못된 약간 엉뚱한 데이터들이 엉뚱한 답을 유도하게 그렇게 만들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work very well 아주. 그리고 머리 별로 안 쓰고도 그냥 간단한 수학으로 그냥 금방금방 계산해서 이게 이쪽일 것 같다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럼 KNN 알고리즘이 뭔가를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어떤 우리가 테스팅 데이터를 갖다 놓는다 X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리를 이렇게 구해보면 한 2.1, 2.3, 뭐 3.1, 4.1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이거 보면은 K가 1일 때는 요게 제일 가까웠고, K가 2일 때는 2개가 들어있고, K가 3일 때는 이렇게 2개, 3개가 들어있고, K가 4일 때는 이렇게 4개가 들어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K가 3일 때를 골라서 봤다 그러면 요 3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요게 2개가 같은 세기에 가까우니까 요게 아마 요쪽에 더 요쪽의 성향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벨을 붙여주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미지의 그런 어떤 걸 주고, 요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쪽에, 그러니까 하나를 딱 잡았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느 쪽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K 니어리스트를 찾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어셈션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먼저 더 셋 오브 스토어드 데이터 레코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매트릭이 있어서 서로가 거리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노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K 밸류. 그러니까 도대체 그 K 니어리스트 네이버에서 K를 뭐로 잡았을 때 우리가 적당한 그 합리적인 그런 그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요것들을 결정해야지, 그거 결정해 줘야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이제 딱 그 이제 크래시파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정한 다음에 그러면 언노운 레코드들을 이제 크래시파이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 디스턴스 주어진 매트릭에 따라서 디스턴스를 컴퓨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어떤 게 그 가까이 있는 K의 그 네이버들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서 이제 디터마인 이 라벨링을 해야 되죠. 이게 그러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우니까 요거는 어떤 성향인 사람일게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과정을 디터마인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by taking majority vote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게 뭐뭐일 가능성이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쪽은 우리 쪽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제일 많이 이제 보트를 한 거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준다는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스턴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디스턴스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학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노테이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점들을 각각 벡터로 표시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벡터는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게 되고, 그 각각의 벡터는 뭐 커스터머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커스터머 X1은 에이지 나이는 25살이고 뭐 패밀리 가족 수는 4이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수입은 몇이고 인컴은 몇이고 뭐 등등, 그 다음 커스터머 2는 에이지는 49고 인컴은 어떻고 패밀리 멤버는 몇 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행에 백화점에 가면 신용카드 만들잖아요. 거기 멤버십 카드 만들죠. 그때 집어넣은 데이터들을 갖고 그 데이터들을 갖고 벡터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벡터들을 만든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를,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디스턴스, 두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 이런 디스턴스를 많이 봤죠. 이게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데 이게 보통 2노름입니다. 이게 제곱일 때. 그리고 이게 절대값으로 돼 있는 것이 1노름이고, 그다음 맥시멈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인피니티 노름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P승을 해서 P 스퀘어 루트 오브 각각의 P승 해서 쭉 서메이션 해준 게 P 노름인데, 여러 가지 어쨌든 노름에 대해서 벡터 노름 또 매트릭스 노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배웠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프로젝션에서 쓸 때 여러분들이 쓴 그런 개념이죠. 유클리디안 노름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이 커스터머가 25살이고 두 번째 커스터머는 49살이니까 이들 디스턴스, 디퍼런스는 2노름으로는 24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은 그 다섯 개를 다 각각의 디스턴스를 이 다섯 개 에이지, 익스피리언스, 인컴, 패밀리 멤버 뭐 등등을 해서 이렇게 그 디스턴스 5차원 걸 다 구하면은 각각의 것을 차를 제곱을 해서 더해주고 그걸 스퀘어 루트 씌워주는 이런 게 그러니까 두 벡터의 디스턴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노름으로 이제 디스턴스를 보통 정의하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 이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이제 2노름이고,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는 이제 코릴레이션 베이스드 디스턴스는 이렇게 DIJ를 요 노름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고, 요걸 디스턴스 메저라 그러고 뭐 시밀러리티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아마 some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디스턴스 대신에 시밀러리티, 그것이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하는 개념으로 용어를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건 또 statistical distance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행렬 S를 이용해서 스퀘어 루트 오브 요 차이에다가 요 트랜스포즈를 할 때 요 행렬을 이제 곱해줘서 이렇게 구분해주기도 하죠. 요거를 여기서는 이제 코베리언스 개념이 여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하탄 디스턴스가 이제 이게 사실 원노름입니다. 디퍼런스 스퀘어 같은 거 없이 디퍼런스의 압솔루트 밸류들을 다 더해주는 게 이게 원노름 개념이죠. 어쨌든 디스턴스가 이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게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냐는 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 거 3개하고 검은 선 2개가 이런 그 성향이 있는 사람 5개가 있는데, 그럼 새로 등록한 고객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라고 하자. 그럼 이 사람은 성향이 어떤 쪽에 가까운 거냐 하면 디스턴스를 구해보면
여기서 가까운 게 첫 번째 가까운 게 요거고 두 번째 가까운 게 이거고 세 번째 가까운 게 이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렇게 가까운 사람, K3 네이버,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구해보면 요렇게 셋인데, 그러면 요쪽 두 사람 쪽에서 가까운 쪽이니까 성향이 요쪽이니까 요 사람들의 구매 성향에 따라서 요 사람을 홍보를 하면은 효과가 더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메트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죠. Nearest neighbors 메소드는 depend on a similarity 또는 distance 메트릭. 이 메트릭의 그 크기, 디스턴스를 비교하는 것이니까 nearest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 메트릭에 디펜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simplest for continuous m-dimensional instance 스페이스가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고, 보통 우리가 맨 처음 벡터에 대해서 디스턴스 구할 때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지스트한 것이고, 그 다음에 simplest for m-dimensional binary instance 스페이스에서는 해밍 디스턴스가 이제 가장 심플한 메트릭이고, 그리고 텍스트 리코그니션에서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오브 TF, IDF 웨이티드 벡터가 typically most effective 하다고 합니다. 이 TF, IDF는 term frequency and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들의 그룹이 있을 때 그 어떤 문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큼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로 어떤 단어가 그 문서군에서 자주 사용되는 빈도를 DF라고, 도큐먼트 프리퀀시 DF라고 하고, 이 값의 분수, 역수를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 IDF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곱한 거, TF하고 IDF를 곱한 값을 우리가 이제 웨이티드 벡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리코그니션에서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메트릭을 쓰는 게 효과적일지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compute distance between two points.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때는 바로 이렇게 스퀘어 루트에서 summation of 각각의 스퀘어, difference 스퀘어를 해주면 되고, determine the class from the nearest neighbor list, and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디스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게 가장 가까이 있는지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고르면 디스턴스가 작은 게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걸로 하다 보면 자꾸 0에 가깝게 되니까 오히려 그거를 요 디스턴스를 제곱해주면은 이게 없어지죠. 그 디스턴스에 제곱을 해준 거를 분수로 해주면 그걸 W라고 놓으면 요 W는 거꾸로 이제 이 W 웨이트가 이제 W가 큰 게 가까워에 있는 것이죠. 그럼 W 계산해서 W가 큰 거부터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그런 셈이 되시죠. 그래서 그걸 웨이트 벡터라 그래서 W라고 놓고, 그러고선 요 W들만 구해 놓으면 그 다음에 큰 거 순으로 몇 개를 고르면 그냥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턴스하고 이제 디스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걸 고를지 설정을 이제 W를 이용해서 큰 것으로 고르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W를 컴퓨터가 찾아만 주면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W가 큰 것 순으로 그냥 결정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K 값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고르느냐? K 값을. 만약에 K가 너무 작으면 이 노이즈 포인트에 너무 센시티브하고 K가 또 너무 크면 그러면 이게 이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게 돼서 이게 도대체 모든 그 결정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적당한 K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이게 이 마이너스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요게 작게만 보면은 요게 플러스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판단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판단할 때 너무 작아도 또는 너무 커도 이게 헷갈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K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당한 K. 자,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메트릭을 사용할 것이냐. 디스턴스. 어떤 노름을 쓸 것이냐. 보통은 유클리디안 노름을 쓰는데 또 그 외에도 뭐 로컬 어댑티브 매트릭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컴플리케이티드, 그러니까 논 누메릭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거에 맞는 매트릭을 써야지 그냥 단순하게 아까 봤듯이 뭐 그냥 체중이나 몸무게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준거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좀 더 sophisticated한 매트릭을 사용하는 게 더 정확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choice of K는 그러면 K nearest neighbor에서 K는 어떻게 고르냐? 이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고르고 또
됩니다. 이 크로스 베리데이션이라는 건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먼저 처음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해보지 않고 전체 데이터의 보통 80% 정도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값을 구한 다음에 적당한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찾은 모델을 나머지 20% 적용을 해서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면 그걸 쓰면 되지만 80%에 썼을 때 이게 그래서 80% 데이터에서부터 나온 모델이 20% 잘 안 맞으면 계속 수정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모델로 그걸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은 똑같은 거지만 아까 매트릭이라든지 또는 준 것들 또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그 파라메타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K가 1일 경우에가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perform well in practice. 보통의 경우 그냥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워크볼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KNN이 needed for overlapping. 그러니까 K가 이제 커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reliable all data according to KNN 해서 classify with 1NN.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오버래핑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그 1NN 문제로 여러 개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KNN 문제를 이 1NN 문제로 이제 리듀스해 가는 게 이제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데이터셋을 조금씩 이제 에디트해 가면서 KNN 문제를 1NN 문제로 바꿔지면은 그러면 끝나게 되고 의사결정이 확실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KNN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아까 얘기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테크닉이 바로 금방 얘기했듯이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나누어서 한쪽을 80%, 한쪽을 20%로 보통은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80%인 트레이닝 셋을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매스매티컬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나머지 20%의 셋에 적용시켜서 그게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잘 맞으면 멈추고 잘 맞지 않으면 그 계수라든지 그 매트릭이라든지 이걸 바꿔가면서 자꾸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리파인 시켜서 이제 전체 100%에서 워크웰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질문하세요. 그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병원 데이터들을 활용할 때 비슷한 방법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생길 때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극복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전체 데이터의 일부에서 트레이닝 스탯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나머지에서 밸리데이션 과정을 섞어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비슷한 답을 주는 모델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이제 요 부분으로 그걸 리스틱트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적당한 이제 K를 찾아서 K를 뭐로 하면은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럼 그 K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스케일링 이슈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attribute may have to be rescaled to prevent distance measure from being dominated by one of the attribute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벡터를 만드는데 이 사람의 키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50cm에서 180cm가 대부분이고 2m 넘는 사람은 적고 50cm도 안 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스케일링을 요걸 중심으로 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하는 거 정도로 해야지 갑자기 엉뚱한 게 안 나오지. 이게 그러니까 리스케일이 필요하고, 또 몸무게도 사람이 대개 뭐 한 50kg에서 40kg에서 뭐 한 150kg 사이에 되게 있으니까 그런 스케일링을 여기서 해줘야 정확하게 되지. 이걸 뭐 0kg에서 0kg에서 뭐 1000kg으로 하면은 확실히 이상한 그런 그 분류가 다 엉뚱 0000이 막 나올 거고 막 그렇게 할 테니까. 될 거고, 수입도 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뭐 한 달에 한 달에 1억 원 정도 되는 정도가, 그러니까 연봉이 그런 정도면 대부분의 수입이 그 정도에 있지. 그러니까 하니까 수입도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고 하면 훨씬 더 그 애큐레이트한
그런 분석이 나오고 할 테니까 이 스케일링 프로세스 꼭 중요하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 유클리디안 메저를 갖고 사용해 보면은 이게 이제 디멘전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결국은 이제 curse of dimensionality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계산량도 많아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게 1차원, 2차원일 때는 별 차이가 안 났지만 이게 차원이 높아지면 요거 두 개 사이에 요 디스턴스를 구해 보면 이 디스턴스가 몇일 것 같아요? 이게 같아요. 디스턴스가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데이터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려면 그냥 디스턴스만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유니트 랭스로 바꿔서 비교를 해버리면 그래서 디스턴스를 구해보면은 이것과 이것의 디스턴스의 퀄리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에큐러시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to classify a class unknown document X에 대해서 K nearest neighbor classifier 알고리즘은 뭐를 분류하냐면 순서를 도큐먼트의 neighbors among the training document vector들을 순서를 매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네이버를 K most similar neighbor에 대해 라벨을 붙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은 document of the same class, 그러니까 디멘전이 일단 같아야 되고, 그리고 from a contiguous region of space. 이게 뭐냐면 이 adjacent region이라고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비교가 잘 되는 것이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 그룹이 모여 있는 거에서 서로 다른 것들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썸션을 주고 그리고 그래야지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수학적 이론을 적용하기가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we define surface to indicate classes in space.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 사이에 분류를 구분하는 그런 것을 이제 surface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이 K nearest neighbors text categorization method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런 리퍼런스에서 볼 수 있어요. 페이퍼로. 자, 어쨌든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뭐 거버먼트 자료라 그러고 이건 사이언스 또는 이건 아트에 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라고 하고 이제 분류를 시작하면은 이게 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구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갈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이런 게 하나 여기 있다고 하면 similarity hypothesis true in general. 그러니까 similarity hypothesis가 일반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도 가정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런 K가 6일 때 6 nearest neighborhood 할 때 그럼 이 사람이 사이언스에 속해 확률은 몇이냐? 그러면 이거는 뭐 6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클래시파이 하는 경우에 이제 확률적인 지식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가 있을 때 K가 1일 때는 뭐 빨간색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류되는 게 정확한 건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폴리토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오브젝트가 그러면 K가 1일 때는 이렇지만 K가 이게 4일 때는 요렇게 돼서 빨간색 쪽에 화음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how many neighbors should we count? 그러면 도대체 K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적당히 한 4개 정도 잡았을 때는 거의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5개쯤만 5개 돼도 뭐 문제 없겠네. 어쨌든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다른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버피팅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KNN 클래시파이어의 개념은 이런 것들이 빨간색, 초록색, 뭐 파란색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 K가 1일 때, 3일 때, 30일 때 이렇게 가면서 이 쭉 진행되면서 이거를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점점 이제 구체화 시켜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K act as a smoother라고 이렇게 써요. 이 스모서가 뭐 재를 덮어서 끄다 흐지부지 엷어부린다 이런 식의 영어 표현이던데 이게 이제 이렇게 K를 쭉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요쪽에서는 파란색, 요쪽에서는 뭐 빨간색, 요쪽에서는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해가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쨌든 이렇게 K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게 분류를 점점 이렇게 정리해간다 해서 이거를 이제 완벽한 답이라기보다 이제 분류를 이제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K nearest neighborhood classification은 키가 to classify document D를 into class C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K neighborhood N을 define하고 as K nearest neighborhood of D. 그 다음에 count number of document I in N that belongs to C. 네이버, K 네이버 안에 포함되는 그런 도큐먼트들의 개수를 씌워서 그래서 그것의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이 머저리티 클래스 즉 보트가 많은 머저리티 보트를 가진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리라벨을 한다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KNN은 그러면 왜 우리가 그 KNN을 자꾸 얘기하냐 하는 것은 이게 그 옵티멀 솔루션에 프리티 클로즈 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가 증명이 1967년에 커버 앤 하트가 이제 증명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asymptotically the error rate of one nearest neighborhood classification이 그 베이시스 레이트에 보다도 twice less 에러가 그동안 우리가 써오던 그런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보다도 훨씬 에러 레이트가 더 작다는 것이 2배나 작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어심토틱 에러 레이트가 만약 베이스 레이트가 제로이면 이 어심토틱 에러 레이트도 이제 이 KNN일 때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베이시스를 쓰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KNN을 쓰는 게 훨씬 더 애큐레시가 더 높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요거에 이 나이브 베이시스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 리퍼런스 하나 더 줄게요. 쿼리 포인트가 이제 아까 우리가 임의를 주는 그 세 점이 이제 쿼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coincide with the training point 이렇게 시작하면 훨씬 일이 시작하죠. 엉뚱한 점을 주는 것보다 이 데이터 중에서 그냥 하나를 쿼리 포인트로 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리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그 결론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보스 쿼리 포인트 앤 트레이닝 포인트 컨트리뷰트 에라. 이게 쿼리 포인트나 트레이닝 포인트가 둘 다 그 에라 포인트 주니까 이게 베이스 레이트보다는 이제 2배 그런 저걸 주기 때문에 이제 에라 레이트도 이렇게 2배로 낮출 수 2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그게 논 리니어 프로그래밍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like naive basis는 does badly on this task 이런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 naive Bayesian 클래시파이어는 잘 제대로 답을 못 주는데 이 KNN은 will do work very well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보면 KNN을 쓰면 이거를 요쪽 거 하나, 그 다음 요쪽 거 하나, 요쪽 거 해서 이게 거의 이렇게 완전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는데 기존의 방법 통계 스테이티스티컬 러닝 메소드인 베이지안 메소드 썼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잘 처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NN이 꽤 효과적이라는 게 수학적으로나 또 현지실 데이터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KNN을 사용하면 이렇게 생기는 요 구분하는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요 디시전 바운더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폴리헤드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비처리 서페이스가 되는 거지만 근데 실제로는 폴리헤드라로 되니까 폴리헤드라가 이렇게 리니어한 것들 다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선형대수학 지식을 활용하기가 쉬워지죠. 디시전 바운더리가 대부분 이제 폴리헤드라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 그런 게 KNN의 장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장점을 다시 좀 더 설명하면 머신 러닝이라는 게 just stor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training examples in D. 니까 representation은 그냥 찾아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testing instance X 한다는 것은 compute similarity between X and all examples in D 사이의 distance를 계산해 가지고 assign X to the category of the most similar example in D
그러니까 데이터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걸로 그냥 어사인해서 리라이벨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KNN을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contiguity hypothesis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absolute continuity 개념의 이제 약간 확장된 개념인데 이게 바로 이제 미적분화 기본정리의 선별 필요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contiguity hypothesis를 가정하고 논리를 피면은 그러면 미적분화 기본정리가 성립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보통 그 수학적인 세팅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KNN은 does not explicitly compute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코스트가 싸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이 KNN과 같은 과정은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 또는 메모리 베이스드 러닝, 이게 러닝이 just storing the representation이니까, 또는 레이지 러닝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이 레이지 러닝은 또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레이지 러닝 does not suffer from data interference.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 베이스 러닝 KNN 같은 것은 그냥 데이터에 있는 것 갖다 막 쓰는 것이니까 데이터에 변형 주지 않고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훼손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것이니까 데이터 인터페런스에 대해서 다른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이 KNN하고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비교한다면 결국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언노운 레코드를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데, 근데 KNN은 되게 하이 베리언스를 갖지만 바이어스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브 베이시아는 베리언스는 적지만 이 바이어스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모집단의 진짜 추정치와 내가 선택한 집단을 이용한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 로우 바이어스가 하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 KNN이 지금 라지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KNN과 이제 SVM, Supported Vector Machine을 비교하면, for each test image에 대해서 select the K nearest neighbors를 먼저 select K nearest neighbor 확보해서, 만약에 all K neighbors select 한 것이 원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문제는 끝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 train on SVM using only those K point, 고른 K 네이버들에 대해서만 SVM을 활용해서 트레이닝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요 테크닉이 이제 Directed Acyclic Graph Support Vector Machine이라 그래서 DAG SVM이라는 요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요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KNN을 이용해서 K 네이버를 찾고 나서는 SVM을 합쳐서 쓴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훨씬 이제 모든 게 더 이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컴퓨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늦어질 수 있으니까 요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플러 디스턴트 매트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턴트 매트릭을 어떤 걸 골라서 하느냐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몇 가지 테크닉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매트릭에 더 맞는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어쨌든 KNN이라든지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든지 또는 SVM 이것들을 다 인디펜던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서로 적절하게 장점들을 활용해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늦어지면은 거기에 또 맞는 다른 알고리즘 이거 섞어서는 하이브리드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K nearest neighbor를 다루는 또 테크닉 중에 하나가 using only the closest example to determine the categorization is subject to the error due to a single typical example. 그러니까 typical하지 않은 example이 에러를 만들어내고 또 noise가 에러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more robust alternative is to find the K most similar examples and return the majority category of these K example. 이 K example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value of K는 typically 홀수로 고르는데 짝수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동수가 되면은 또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홀수를 골라놓으면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많다는 게 구분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K를 3이나 5로 해서 클래시파이 하는 게 보통, 그래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만 익숙하게 해서 3를 해보고 약간 잘 안 되면 5개 정도 5NN으로 해보고, 그러고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모든 알고리즘이 간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nverted index인데, nearest neighbors with inverted index. Naively finding nearest neighbors require linear search through the number of documents in the collection. 그러고 나서 determining k nearest neighbor is the same as determining the k best retriever using the test document as a query to a database of training document.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use 스탠다드 벡터 스페이스 인버티드 인덱스 메소드를 사용한대요. 이 k nearest neighbor 찾기 위해서 이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 k nearest neighbor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k를 3이나 5로 해서 픽스하고 나서 찾을 때는 이제 요 인버티드 인덱스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버티드 인덱스 메소드를 찾아보면 리퍼런스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프록스 숄러라는 사람이 쓴 Comparison of Inverted Indexes for Fast Query Evaluation 이라는 논문인데, 이 Applied in Computational Math인가, 어쨌든, Inverted Index들을 이용했을 때 왜 이게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KNN을 쓰는데 그럼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해보면은, 이 KNN은 no future selection necessary. 그냥 데이터를 전체를 사용하니까 어떤 걸 골라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scale well with large number of class. 이렇게 스케일 하는데도 별 문제 없고, don't need to train n classifiers for n class. n class에 대해서 n 개 classifier를 다 쓸 필요도 없고, classes can influence each other. 클래스들이 상호. small changes to one class can have ripple effect. 그러니까 서로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약간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scores can be hard to convert to probability. scores can be hard to convert to probability.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no future selection necessary and no training necessary.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돌려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에디팅을 그 단계별로 해서 데이터들을 또 다듬어 가지고, 아까 같이 리스케일링하고 하는 것도 데이터 다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다듬어서 새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비교를 하고 하는 걸로 고쳐주면은,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그 서브 루틴들을 집어넣어서 노멀라이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데이터를 에디팅해서 돌리면은 그냥 기존 알고리즘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 KNN의 베리에이션들이 어떤 게 있냐면, value of K는 large K increases confidence in prediction. large K는 K가 커지면 prediction에서 confidence는 높여줄 수 있지만, 이 K가 너무 크면 그러면 decision may be 약간 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바이어스가 커지고, 그러면 inaccurate estimation이 나오니까 K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K가 너무 작으면 decision may be unreliabl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가 너무 작으면 베리언스가 너무 커져서 unreliable estimation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K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Weighted evaluation of nearest neighbors. plain majority may unfairly skew decision. 그러니까 그냥 majority를 그냥 고르면은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revise algorithm so that closer neighbors have greater vote weight. 그러니까 아까 웨이트를 줄 때 그 디스턴스 제곱분의 1로 해서 웨이트를 줬잖아요. 거기다가도 약간의 변형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순서할 때 좀 더 정확히 그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여기다 웨이트를 줄 때도 우리가 변형을 좀 줘서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여러 가지로 적용시켜서 더 애큐러시를 높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디스턴스 메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KNN에 또 고려할 이슈가 뭐냐면 expensive하다. To determine the nearest neighbor of query Q must compute the distance to all n training examples.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다 그 거리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비용이 빅하고, 또 스토리지 리ኳ이먼트 그걸 다 또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토리지도 커야 되고,
또 high dimensional data에 대해서 curse of dimensionality. 이 computational cost가 also increase dramatically. 데이터가 점점 커지면서 그 비교해야 될 것들이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컨비네이션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극복을 해 가면은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런 것만 처리하면. KNN 클래시파이어는 레이지 러너다. 아까도 얘기했죠. 레이지 러닝이 이제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여기서 이거의 장점은 레이지 러닝 has over other method of machine learning because its ability to adapt its model to previously unseen data.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데이터에 적용할 때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또 instance based learner may simply store a new instance or throw the old instance away. 그러니까 하면서 더 좋은 결과 나오면 좋은 게 나오면 앞에 거 뒤에 거 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저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서 K 리얼리스트를 찾는 거니까 처음에 계산해서 처음에 K만 저장해요. 다음 걸 계산했는데 K보다 더 크면은 그냥 저장할 필요 없이 버리면 되고, 더 작은 게 들어오면 앞에 먼저 저장하고 있던 큰 거를 디스턴스가 멀리 있는 건 또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어 프로그램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It does not build the model.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모델을 정확히 쌀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그냥 계산만 그냥 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냥 고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델링을 처음 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비교해서 K를 딱 찾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unlike eager runner, 여기는 lazy runner라고 그랬죠. eager runner는 이게 굉장히 이게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힘든데, 이거는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KNN 알고리즘에 대한 디스커션. KNN 알고리즘 for continuous value target function. 그러니까 이 continuous value. It calculate the mean value of the K nearest neighbors. Then and the distance weighted nearest neighbor algorithm. 이런 경우에 이제 웨이트를 아까 설명했죠.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설명해 주면 되고, reversed to noisy data by averaging K nearest neighbors and curse of dimensionality.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들과 연속해서, 그래서 이제 continuous value target 펑션에 대한 KNN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다음 distance weighted nearest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noisy data에 대해서 어떻게 에버리징 하는 방법을 처리하고, 그 다음 요건 어떻게 처리하냐면 distance between neighbors could be dominated by irrelevant attribute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방법을 생각하면은 하나씩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서는 넘어갈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when to consider the nearest neighbor.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 그리고 이 장점은 이 모델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빌드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퓨처 셀렉션이 불필요하고, 트레이닝이 very fast하고, do not lose any information 하고,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단점들을 줄이고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리퍼런스들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자,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뭐 이전에 해왔듯이 오늘 배운 내용이 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렉처 노트를 줬으니까 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하면 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reference 논문, you are doing your project, so you may introduce your main reference on your research now, and project draft is due soon, so you submitted it and you share it, so we can discuss, and then 그리고 you have to meet me with it. So we will find the places to upgrade. So we will have revisions. Then you may have to submit the PBL report as well. And then after the project is approved, the revision was approved, then you will have a chance to talk about your project, and on your presentation. Then after that, you will submit the final PBL report to your revised the project and all the PBL activities through the semester. Then it will be done. 먼저 끝내는 사람은 방학을 먼저 하는 거니까 준비하도록 하세요. I think that's it. Any questions or comment?